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에 따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 얘기하니까 대통령은 열심히 해봐라라고 답했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당정 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될 거고 그러면 당이 어지러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저희 취재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종회 부총장님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금 그 걱정들을 했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그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식사를 초청했는데 안 간 것 자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뭐 두 분의 관계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관계잖아요. 그리고 가장 서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당 대표를 맡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굳히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했다면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을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뭐랄까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그런 처신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치를 잘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해봐라. 굉장히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저 사람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다. 예. 마음이 굳혔으면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내가 하라 말라 할 수 없다. 이양한다고 밝혔으니까 열심히 해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일 수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맞짱 뜨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 갈등하는 것이 대통령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전달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이 제발 좀 이번 전당대회 개입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손윤석 대변인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해석들이 있었냐면 선을 그은 거다 대통령이. 네네. 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응원한다. 이게 굉장히 드라이한 표현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열심히 해보라는 말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때 그 기자회견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이제 표정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이라는 그 시구가 문득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때로는 굉장히 이제 아끼는 관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소용돌이를 겪은 뒤에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여당의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제되기도 했지만 또 진심을 담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지금 오늘 저 표현은 열심히 해봐라 그냥 이렇게 그 글자로 보면 마치 그래 해봐 열심히 해봐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글자만 보면 그래서요. 네, 뭔가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어쨌건 저 통화 자체는 국민들을 굉장히 안심시키는 것이다. 정치의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면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 한 명인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원론적으로 저렇게 좋은 통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뿐만이 라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또 일국의 여당 대표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통화가 지금 뭐 여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행정관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어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네. 뚜렷한 이제 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빨리 만나서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 저는 용산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이제 뭐 인기 떨어진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던가 이렇게 약간 손절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어쨌든 이제 선거가 굉장히 이제 멀리 있고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 있지만 지지율을 올려서 어쨌든 국정 운영에 성공한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통화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먼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열심히 해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강력한 여당 대표의 이런 통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패널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그 모습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